토요일인데 그죠? 날씨도 꾸무리하고 어떻게 예습은 하셨어요? 읽고 오셨냐고? 읽고 있어요 지금? 뭐 문제가 어느 선생님 할 것 없이 7, 8월 달 문제는 선생님 개인 문제가 많아가지고 출제 경향이 좀 벗어나는 문제가 많아요. 다 읽으시다가 내가 못 본 지문이다 그건 일단 체크해도 관계없어요. 7, 8월 달은 지금 6월까지 공부하신 내용을 복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유형에서 잡으시면 돼. 9, 10월 달 가시면 이제 매월 모의고사 보실 때 한 2번 정도,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9, 10월 달 되시면 실전 모의고사 반에 또 있잖아요. 그죠? 그때 좀 최근 판례 같은 것 출제 경향 짚어가지고 다시 하시고, 그래서 여기 책이 두껍진 않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지보다 두껍진 않아요. 편제가 235페이지까지가 6페이지까지가 문제이고 뒤가 해설지 있죠. 이렇게 뒤에 편집을 이렇게 해달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수업 시간에 정답도 사실은 들러 빼는 게 맞아요. 정답도 수업 시간에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밑에 답을 봐요. 답을. 해설이 안 들어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해설 부분은 들러 뺐으니까 수업 시간에 읽어오시고 체크하시는 부분만 좀 집중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지우시라는 부분은 지우시면 돼요. 지우시라는 부분을 불필요하게 읽으시면 공부량이 많아지니까 읽어보실 필요가 없다. 조문 체크 가져왔어요 이거? 안 가져오시면 뭐 할 수 없고 하도 안 읽으시니까 수업 시간에 어디 가요? 자,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10페이지 총칙 있나요? 1번 같은 시험 안 나옵니다. 열심히 읽었지만 이거 묻고 하는 사람 많았죠? 자, 일단 정리를 이론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어디까지 하는가? 일단 21페이지까지 중개 대상물까지 정리하고 문제 풀고, 예? 그렇게 할게요. 토요일이라 그런지 대답을 하시고 틀리시고 본인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이 즐거워하면 더 좋죠. 본인이 좀 창피하고 기억하고 그죠? 자 보세요. 목적조항은 시험에 나옵니다. 그 나중에 뭐 다시 정리하겠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있죠. 우리가 배우시는 법은 항상 지금 배우시는 공인 중개사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이 있다. 그죠? 자, 다 법이 있으니까 1조에서 목적을 두고 있다고. 목적을. 이건 큰 틀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제정한 목적은 공인중개사법은 주로 뭘 배우신다고? 중개 업무를 배우신다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공인중개사의 업무다는 말은 이건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좀 혼돈이에요. 판례에서 대부분 판례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써야 되는데 그냥 공인중개사의 업무 이렇게 쓴다고. 공인중개사는 용어 정의를 하게 되면 뭐예요? 누구요? 자격을 취득한 백수 아니야. 야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아니지. 근데 판사들은 공인중개사법을 잘 모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처럼 중개업자처럼 이런 말을 쓸지 모른다고. 예? 밑에 하급 쓰면은 판사들이 막 법조문을 쳐다보니까 옛날쯤에 중개업자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여기서 공인중개사 업무다 할 때 공인중개사는 누구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그 말입니다. 여기 업무는 어떤 업무? 중개 업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 표현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시기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뭐를? 중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 제고 목적이 있다.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함정이 무엇을?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다른 업이 아니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육성. 그 다음에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최저목적. 그럼 나중에 다시 배우시겠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최저목적이 여기는 세 파트가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 거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그죠? 그래서 크게 차이점이 중개 업무를 대부분 배우시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시군구청장, 특광도, 주택이면 중개보수에 대한 조례가 있다 없다? 뭐가 다 기준? 여기는 중개업이 기준이니까 중개사무소 기준에서 등록관청은 시군구청장, 부책 개공의 업무지역은 사무소, 특광도,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특광도 조례도 사무소 조례인데 여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 거래 허가, 외국인 특례 규정을 배우시기 때문에 여기는 시군구청장 신고관청, 시군구청장 허가관청 할 때 중개사무소 기준이 아니고 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부동산 거래 신고관청이고 토지 거래 허가관청이다.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개공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하고 업무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은 누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법을 위반한 개공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은 누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목적조항도 시험 나오니까 꼭 체크하셔야 돼. 함정은 이겁니다. 다른 업이 아니고 중개업을 육성코자 한다. 이전에는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한다 해서 지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지도는 빠지고 육성만 들어가 있다. 그죠?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아니고 경제에 입하자. 이런 말만 유의하시면 돼. 됐어요? 용어의 정의. 대충 읽으면 다 틀리고 나오는 게 용어의 정의 아니에요. 어머야 거기 어디 있었더니 나는 읽을 데 없었는데 가는 게 이거 아니야. 용어의 정의. 자, 중개라 함은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 몇 개? 5개. 이게 가장 중요하고 중개는 당사자가 직접 되는 것이다. 그래 당사자가 직접 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에 개입하여 계약을 도와주죠.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만 중개이다.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당연히 포함되는데 용어의 정의에서는 정확하게 중개대사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알선뿐만 아니고 중개대사물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행위처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알선도 중개이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해당한다, 중개행위다, 중개업이다 라고 할 때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다른 물건이 아니고 중개대상물 5가지일 것. 중개대상에는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고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부동산 유치권 있죠? 그 다음에 뭐 법정지상권 있나요? 등기된 환매권 이런 게 중개대상이다. 중개는 계약인 행위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다. 그죠?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몇 가지 갖추면? 3가지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2가지만 갖춰도 업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중개한다, 중개업을 한다는 말은 계약을 도와주는 것이 중개이고 중개업이기 때문에 계약을 도와달라고 가게 손님이 들어왔다. 밥을 달라고 식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밥 내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다른 사람의 의뢰는 빠져도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말은 단순 중개는 보수를 받고란 말이 들어가요? 업이란 개념이 없죠. 중개하고 중개업의 핵심적인 차이점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한다는 것이 핵심이어서 최근 출제 경향은 요거 빠지고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해도 업에 해당이 된다. 보수를 받고란 말은 영리 영업성이 있어야 한다. 영리성을 가지고 업을 한다. 그 말은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럼 받고 업도 업이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업은 반복, 계속, 영업, 영리 목적으로 알선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받고 업도 업이다.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반복, 계속, 영리성이 있어야 한다. 같은 말이에요. 예? 무등록이어도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면 업이다. 등록을 했든지 무등록이든지 주된 사업이 있는지 컨설팅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가 이루어졌든지 금전 소비 대체 알선에 부수가 이루어졌든지 몇 가지를 갖추거나 몇 가지를 갖추면 두 가지 갖추면 업에 해당이 된다.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말. 약속하거나 요구한 행위는 현재 받았나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인한 기회에 단 1회한 것은 업이다. 우인한 기회에 단 1회는 계속 반복성이 없기 때문에 업이 될 수가 없는데 1회는 하였지만 사무소에 간판 설치하고 개업 공인인사 간판 설치하고 1회했다. 업이 아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는 말은 지금은 한 건 했지만 앞으로 계속 해먹겠다는 영업에 보시니까 한 건에 속지 마시고 우인한 기회에 한 건은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사무소에 개업 공인인사임을 표시하는 간판 설치하고 1회한 것은 업에 해당이 된다.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단속에는 걸린다. 형벌이 얼마? 3-3. 등록은 효력요건이다. 등록, 무등록 가지고 계약이 유효인가 무효인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 계약이 유효이다 무효이다는 어떤 법 문제고 민법 문제이고 우리 법에서 등록 무등록은 적법하게 할 수 있는가 위법한가 적법 위법을 따져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 처벌 대상인 것만 따지 계약은 유효. 다만 이 사람은 3-3 처벌 대상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은 강행 규정 위반. 포상금 줘야 안 줘요? 무등록 부정등록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그지? 공인중개사라 하면 우리는 좀 피곤하니까 네가 좀 알아서 적어라 이 말입니까?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해요. 탑법, 외국법, 취득한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말을 붙이면 틀린 거예요. 이 법 취득한 자. 개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등록하고 중개업 영위하는 자, 자격증 교부받은 자, 등록증 교부받은 자. 어떤 말을 붙여도 이 법 취득 뒤에 말을 붙이면 틀려요. 이 법 등록 뒤에 말을 붙이면 틀린다.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중에서 부칙이 있다. 부칙 개공도 개공이다. 등록증이 있다. 빨리 합의해요. 합의. 개공인이가 등록증을 있고 무자격자죠. 무자격자인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 어쨌든 뒤에 개공이 붙어있는데 무자격자인 개공하면 부칙. 등록을 한 자이다. 등록을 한 자는 아니에요.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공인중개사 법인. 야는 개공은 맞죠?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차등을 받는다. 차등을 받아요. 업무지역은 특광도이다. 사무소 명칭에 몇 자 못 쓰고 8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못 쓰고 겸업을 하여도 경공매 권리분석 취득할선 대리를 못한다. 그걸 묻는 게 부칙이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 아니라니까요. 특수법인 대표선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대표선수. 중개대상물은 5가지 다 취급한다. 우리 법에 의한 개공은 중개대상물 5가지 다 취급하죠. 부칙은 업무지역만 특광도 제한을 받을 뿐인데 농협은 뭐만? 농지 한 개만.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개공하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중개대상물 법인은 다르다. 그죠? 특수법인의 업무지역은 어디?
업무지역은 농업협동조합법이나 공인중개사법에서 특수법인의 업무지역은 어디까지다 라고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제한 규정이 없으니까 반대해서 제한하지 않으므로 어디? 전국. 등록 기준을 갖춰라. 등록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누구한테는? 특수법인에게는. 특수법인도 분사무소 들 수 있다. 분사무소 두는 경우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런 걸 묻는 게 특수법인 문제.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소속이라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누구? 공인중개사로서 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임원으로서 누구인 자도? 공인중개사인 자도 어디에 포함? 소공에 포함. 확인설명,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있다?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중개 업무는 누가 해야 한다? 개공이 하여할 의무자인데 소공이 수행할 수 있고,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다.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나와야 되고, 소속되어서 확인설명이나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는 중개업무 수행에 들어가면 안 되고, 현장 안내라든지 일반 서무처럼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 한다. 그죠? 최근 시험에, 작년 시험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된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된 공인중개사 누구요? 소속이다. 답이죠.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자, 소속. 고용된 공인중개사 해놓고 보조할 수 있는 자, 맞죠?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된 공인중개사 아닌 자, 현장 안내할 수 있다.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 이렇게 아시겠죠? 법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중개 보존을 둔 것은 손님과 관계 있다 없다? 손님과 관계 있는 거 없는 것은 좀 구분하셔야 돼. 이제 업무 정지하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구분하셔야 되니까, 소속 중개 보존을 둔 것은 중개 업무를 보조해달라고, 아니면 네가 중개 업무를 좀 해달라고. 중개 업무는 손님과 관계 있어 없어요? 있으니까 손님과 관계 있는 소속 중개 보존 관계에서 개공이 고용신고 안 했네, 종료신고 안 했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소속 중개 보존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얼마? 2월 이내 해소가 안 됐네처럼 소속 중개 보존 나오면 다 제재가 뭐? 업무 정지. 좀 더 깊숙하게 문제 풀 것은, 중개는 당사자가 직접 되어서 계약을 지침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개입해서 계약을 도와주니까 중개는, 중개인은 법률행위다. 중개는 매도 매수인이 되어서 매매 계약을 지침하는 것이 아니고 매도 매수인 간의 개입해서 계약을 알선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인은 사실행위이다. 중개 계약은 법률행위이다. 막 던지고 막 대답하는 거예요. 중개 계약은 계약이니까 법률행위, 중개행위는 사실행위. 중개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중개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중개는 사실행위이다. 중개는 대상물이 있어야 되겠죠. 의뢰인이 있어야 되겠죠.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있으면 되고, 항상 중개하고 중개업은 구분하셔야 돼. 중개의 3요소에는 중개보수가 들어간다. 중개할 때는 보수는 들어가면 안 돼요. 중개업의 요소할 때는 보수가 들어가야 되고. 중개대상물 몇 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대상물 5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행위를, 계약을,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뭐라 한다?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가 중개행위예요. 뭐에 대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견인 배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의 행위 알선이 중개행위이면, 중개 대상물이 아니면 알선하여도 뭐가 아니고 중개행위가 아니고, 중개행위이면 고의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면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관인 보증기관에 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중개 대상물이 아니면 알선하여도 뭐가
중개가 아니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어도 직접 사고친 개공에는 배상 청구할 수 있겠지만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므로 대토권 매매 알선은 뭐가 아니다. 중개가 아니니까 대토권 매매 알선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어도 공제사업자, 보증보험회사에 배상 청구할 수 없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다. 영업용 건물의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권리금을 수수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뭐가 아니고 중개가 아니므로 권리금 알선 대가는 중개보수가 적용된다. 중개보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 법에 있는 한도 제한이 없으니까 합의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대상물은 5가지에 해당이 되어야 되죠. 누구 소유이고 계약을 도와주는 것이 중개이면 계약이 매매교환임대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이 가능하려면 5가지는 개인 소유, 사적 소유일 것, 개인 소유일 것. 개인 소유이어야만 거래 당사자인 매도 매수인 임대임차인 간의 거래 계약이 가능할 것이고 거래 계약이 가능해야 계약을 도와주겠다. 그러면 개인 간에 뭐가 가능하고 거래 계약이 가능해야 중개 대상이 되고 그 계약은 매매교환 임대차 계약처럼 유상, 대가지급이 있고 대가적인 채무가 있는 유상, 쌍무 계약일 때 중개 대상이 된다. 이게 박스형 문제 정답이에요.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 권리, 권리도 그 밖의 권리도 중개 대상이다. 그러면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인 기타 권리도 뭐에 대한 권리?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한 권리만 중개 대상이면 중개 대상물 5가지는 모두 부동산이다. 중개 대상물 5가지는 모두 부동산이다. 토지, 건물, 부동산, 임목, 공장, 재단, 광업, 재단도 준부동산 맞잖아요. 중개 대상물인 부동산에 대한 각종 권리는 어디서 배우시고? 민법.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권리는 중개 대상이다. 이외로 점유권이나 분묘 기지권 같은 것은 안 되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있죠? 된다. 5가지가 아니면 중개 대상물이다. 5가지 물건이 아닌 권리는 중개대상 권리다. 질권 안 된다. 그죠? 여기 업, 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는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개인 소유가 아닌 국가 소유, 행정재산 안 됩니다. 무주부동산, 미채굴 광물,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 사건이 소멸되었다. 그러면 원래는 개인 땅이었는데 하천으로 들어가 버렸죠. 침식되어서 그건 하천 땅이고 사건 개인 소유권이 없으니까 개인 소유권이 없으면 개인 소유가 아니니까 중개 대상에 들 수가 없다. 근데 개인이 매립한 공유수면 매립지는 서해 간척지처럼 현대가 국가로부터 매립 허가를 받고 지 돈 들여가지고 매립했죠. 누가 매립한? 개인이 매립한 공유수면 매립지는 누구 땅? 개인 땅이니까 된다. 그죠? 거래 계약이 가능해야지. 상속이나 경매는 중개대상이다. 민법 187조 상속이나 경매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인과 개입될 여지가 없고 유상 쌍무가 아닌 정여 같은 것은 중개대상이 아니다. 5가지인가 아닌가 중요하고 유상 쌍무 계약은 뭐가 가능하면 5가지이고 유상 쌍무 계약의 대표 선수가 뭐예요? 매매가 가능한 5가지인가 아닌가 가장 중요하고 매매 가능한 물건인가 매매 가능한 권리인가 그걸 보시면 중개대상이다. 5가지이고 매매가 가능하다면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돼서 사법상 어떤 종류의 등기가 들어서 사법상 제한을 받더라도 중개할 수 있다. 그래서 경매 절차 자체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개입될 여지가 없지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부동산은 매매 가능하다. 어떤 종류의 등기가 들어있어 매매 가능해요.
5가지이고 매매가 가능하다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관계없이 매매 가능하다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개발 제한 구역, 접도 구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어도 개인 소유 부동산이면 매매 가능하다? 5가지이고 매매가 가능하다면 여기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공시가 되어 있을 거 그런 거 없죠?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중개할 수 있다. 상속이나 경매는 계약이 아니어서 상속 절차에는 경매 절차는 개입될 여지가 없고 정의는 무상이어서 도와줄 것이 없는데 상속받은, 낙찰받은, 증여받은 부동산은 매매 가능하다. 절차 개시된 이후에 부동산, 절차 개시되기 전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부동산 하면 중개 대상이 된다. 유치권이 있는 건물,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 건조당권이 있는 부동산 다 어떤 종류의 등기가 들어있어도 부동산 자체는 매매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 대상이 있다. 그죠?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은 건축 중이어도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3가지가 좀 되죠. 뭐 기둥이 있고 주벽이 있고 지붕 얹어지면 돼요. 미완성 상태에도 건축물에 해당되니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중개 대상물이다. 그 말은 5가지이고 매매가 가능하다. 그 말이죠. 매매 가능한 건축물인 범위에는, 그 말은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범위에는 기존 건축물뿐만 아니고 장래에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이 된다. 장래에 건축될 그 말은 이미 건축되어 있다. 아직 준공이 된 것은 아니지만 특정이 된 건물도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 뭘 말하고?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계약했다. 분양계약은 공급계약이라 한다. 공급계약인 분양계약을 했다는 말은 당첨받은 특정 동호수가 있다. 특정 동호수가 마음에 들면 나한테 파십시오라는 계약이 분양계약 아니야. 특정 동호수, 특정 아파트, 특정 동호수, 특정 아파트에 대하여 어떤 계약? 분양계약,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뭘 취득하고? 분양권. 팔 수 있나요 없나요? 매매 가능하니까 아직까지 완성되기 전이어도 분양권을 매매하는 것은 뭘 매매한 것과 똑같다. 분양받은 특정 아파트를 파는 것과 똑같죠? 분양권 매매는 건물 매매에 해당하니까 장래 건축물도 포함이 되고 장래 건축물에는 아파트 분양권을 말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당첨된 바가 없고 분양 계약한 바가 없이 앞으로 추첨기일날 신청을 앞으로 하게 되면 당첨이 되면 앞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당첨되었어요? 특정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입주권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정자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건물이 아니다. 문제지에 요건 이제 특정 동호수 분양계약은 명확하게 건물이다. 예정자는 아닌 거 아시죠? 요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있다. 문제지 나중에 보시면. 기본서 할 때 판례가 워낙 길어서 슬픈 판례다 해서 이때 보자고 넘어왔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지금이 어떤 거짓말을 해도 잘 기억 안 날 거 아니야. 정착물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이게 한 개지 뭐. 토지 정착물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대답이 시원찮아요. 있다. 무엇은? 지금 토요일 이 중요한 시간에 나하고 놀자는 거예요 지금? 정착물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무엇은? 정착물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무엇은? 정착물은 어떤 종류는? 무엇은? 이거 그러면 안 되잖아. 당신이 춥다고 다 꺼버리면 안 되지. 옆에 사람 물어봐야지. 에어컨을 혼자 춥다고 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뒤에 어른들은 덥다고
여쭤보고 해야지. 수업 중에 이런 이야기 할 건 아니지만 어제 마이크 들었기 때문에 7, 8월 때는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 10층은 분위기 아주 좋아요. 고요한 아침이에요. 딱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문 딱 닫고 문제 풀고 계셨잖아요. 요 분위기를 유지해서 10월까지 하는데 놀고 싶으시면 옆에 휴게실 있죠? 여기 이제 영상 강의실 있죠? 여기서 놓으시라고. 예? 요 옆에 강의실도 있잖아요. 여기서 놓으시라고. 여기 근처서 하지 마시고 여기 안에 있는 사람, 독서실 위에 있는 사람 피해보면 안 되니까 점심시간 딱 1시간만 저기서 노는 거예요. 10층에서. 저녁 시간에 혼자 저녁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혼자 저녁 조용히 드시는 거요. 말이 많으면 안 된다고. 7월부터 7, 8, 9, 10월은 독서실 위에 10층 공간하고 여기 공간은 조용해야 된다고요. 더 놀고 싶으시다. 그러면 여기 좀 가시면 돼. 여기 옆에 영상 강의실 있잖아요. 여기서 차 마시고 노시라고. 밖에 사람 다 들리잖아요. 7, 8, 9, 7, 8월 달까지 일단 분위기 한번 잡아보시라고. 그러면 그 분위기가 쭉 가요. 안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나중에 특강 들어왔다, 다른 학원 들어왔다, 조용한 절강 같잖아요. 반해요, 학원에. 그때 됐어요. 그 나중에 쉬는 시간에. 아니, 반장, 그 선풍기 잘 해라. 왜냐면, 나중에 분쟁이 좀 있다고. 나는 더워 죽겠는데, 어제 불금이었잖아요. 술을 좀 드신 분들은 몸이 열이 확 날 수 있잖아. 본인이 그거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험생에서 본인이 알아서 시원하게 계시라고. 그럼 에어컨 터셔도 관계없어. 근데 에어컨을 트는 것 때문에 나는 추워 죽겠다 그러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름이요. 본인이 옷을 입고 오셔야 된다고. 그 정도 하시라고. 자, 갑자기 덩치 큰 네가 불떡 서니까 내가 놀래가지고 수업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다시. 토지 정착물은 중개대상으로 될 수 있다. 어떤 종류는? 제가 적은 다음에 따라 부르는 것은 모른다 말 아니야. 적으니까 알겠다. 그거 모르는 거요. 정착물 중에서 건물, 임목은 등기하죠. 명인방법도 공시방법 중에 한 개죠. 토지 정착물 중에서 등기, 명인방법을 갖췄다. 따로 공시를 했다. 그 말은 따로 팔 수 있다. 따로 팔아서 따로 공시하겠다. 그 말 아니야. 이건 중개대상으로 될 수 있다. 그런데 정착물 중에서 수목의 집단은 보존 등, 그렇죠. 수목의 집단은 나오면 자기가 오 해놨고 될 수 있다 오 해놨고 자기가 상상해서 지문을 집어넣어. 보존 등기하면 안 되나? 명인방법 갖추면 안 되나? 이렇게 상상하신다니까. 시험 지문에는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 수목의 집단은 이렇게 나왔어요.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분리하여 중개대상이 될 수 있다? 안 돼요. 보존 등기했습니다. 임목 명인방법 갖췄습니다. 하면 공시가 되었다. 따로 분리해서 중개대상물이 되지만 수목 집단은 따로 분리가 안 돼요. 가식의 수목은 정착물이다. 콘크리트 집안 위에 볼트 조립 방식의 세차장 구조물. 그걸 잘 안 해. 볼트만 하면 볼트만 풀어버리면 자빠진다. 정착물이 아니에요. 임목이라 하면 임목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임목법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 받은 수목의 입단을 뭘 한다? 임목. 임목은 나오면 임목법에 따라서 뭐 했구나? 등기한 수목 입단이구나. 임목은 등기부가 있다.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임목은 부동산으로 본다는 말은 학개론으로 표현하면 의제 부동산이 있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임목 소유할 수 있죠.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가 남의 토지 위에 나무 심어서 임목 만들 수 있잖아요. 토지 지상권 처분이 되면 뭐에 대한 지상권? 토지에 대한 지상권 처분은 임목에 미친다. 법정 지상권 가지고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잖아요. 법정 지상권 가지고 임목 소유할 수 있죠. 법정 지상권만 따로 팔 수 있나요? 없나요?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에 종속되는 권리, 임목 소유에 종속되는 권리가 아니고 독립한 물건이 독립이다. 그러면 분리가 된다. 따로 양도할 수 있다. 법정지상권 양도는 중개대상 있다. 예. 토지 지상권은 지상권자가 임목을 소유할 수 있잖아요. 지상권을 처분하면 이것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처분은 뭐만 처분되지? 토지에 대한 지상권만 처분되지. 그 말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토지 소유권 처분은 뭐만 처분되지? 토지 소유권만 처분되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합치면 토지 소유권 또는 토지 지상권 처분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토지와 분리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하려면 누구를 보호해 줘라? 저당권자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조합이나 농협공제처럼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임목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하려면 사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저당권 설정한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어도 담보 목적물인 임목이 원목 공급하려고 과거해서 계약했죠. 변제기 도래하기 전에 담보 목적물인 임목이 토지로부터 분리된 경우 자빠졌죠. 벌채됐다고. 분리된 수목에도 저당권이 미친다. 미친다는 말은 저당권에 담보 목적물 오로지 나무였기 때문에 생육하고 있든지 자빠졌든지 저당권자를 보호하려면 분리된 수목에도 저당권이 미친다는 말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어도 분리된 수목에 저당권이 미친다.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변제기가 남아있으니까 원칙은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우선 변제권. 늘 속죄다. 우선 변제권이 뭐고? 우선 변제권이 뭐예요? 어디에서? 경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돈이 있으면 우선 변제권 줘요.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전세권은 전세금 있어요 없어요? 주지. 원칙은 저당권의 목적이 아파트였다. 그러면 변제기 도래한 후에도 채무 변제가 없으면 왜 비단 갚노? 물어보죠. 배째라 하면 경매 신청할 수 있었어요?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 넘기죠. 그럼 내가 받을 돈이 있나요 없나요? 있으니까 바로 우선 변제받고 나간다고. 그런데 임목도 담보 목적을 들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해서 담보 잡았죠. 그런데 변제기 도래하기 전에 수목의 소유자 채무자가 가구에서 원목 공급하겠다고 담보 잡은 임목을 가구에서다가 제공했다 계약했다고 분리했죠. 저당권이 미친다. 경매할 수 있죠. 그런데 변제기가 남아있으니까 경락대금은 바로 우선 변제받지 못하고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법원에 공탁해 두었다가 변제기 도래해도 변제가 없으면 그때 찾아갑니다. 도래하기 전이어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경락대금은 공탁해야 한다. 그러면 경매에 넘겨서 낙찰자가 가져가 버리면 원목을 공급할 수 없으니까 수목의 소유자는 누구를 위해서? 저당권자를 위해서 토지나 건물처럼 임목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상당한 담보를 법원에 공탁을 하면 누가 보호가 되고? 저당권자 보호되니까 경매법원, 집행법원 찾아가서 저당권자 위해서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공탁했으니까 임목을 경매하지 맙시다. 경매 면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요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던 거야. 남의 토지 위에 지상권자가 남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나무를 심어서 보존 등기한 임목이 되었다고. 누구 소유의? 지상권자 또는 임차인 소유에 속하는 임목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저당권 설정했다고. 누가? 지상권자 임차인이 담보 잡았죠. 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저당권자의 승낙도 없이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 찾아가서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 찾아가서 내가 네 토지 위에 가지는 지상권 임차권을 내가 포기할게. 그러면 얘따 너 가져라. 토지 소유자에게 얘따 너 가져라 그 말 아니야? 이미 담보 잡은 다음에는 저당권자를 침해하면 안 되니까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는 지상권 임차권을 포기하거나 지상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누구 때문에? 저당권자 때문에. 그래서 임목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안전한 담보 목적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해라. 이런 거요. 승낙 없이 권리 포기하거나 계약하지 해지하지 못한다. 분리된 것도 미친다. 경매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저당권자 보호 규정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어떤 법이 있고? 임목도 부동산이다. 임목 등기에 대해서는 어떤 법이 있고? 임목 등기에 대해서는 임목법이 적용되고 없으면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 임목법은 부동산 등기법의 특별법이다. 그런 거 시험 나왔어요. 좀 이따 이제 문제 풀면서 그러면 임야상에 있는 것이 보통 수목입단 아니야? 임야 매매 계약할 때 우리는 공부를 해도 나중에 현장 나와서 임야 매매 계약을 중개하러 갔다고 이제 임목은 다 까먹었어 이제. 뭐 민법에서 명인 방법은 들어갔는데 그 명인 방법이 뭔지도 본 적도 없고 임야 매매 계약을 하는데 지사 나가 보니까 나무가 너무 수종이 좋아요. 그럼 뭘 의심해 본다?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지. 그러면 지금 매매 목적물이 임야 토지상에 있는 수목입단이 그냥 아무런 공시가 되어 있지 않은 그냥 수목입단인지 명인 방법을 갖췄는지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임야 매매 계약할 때 항상 위에 토지상에 있는 수목입단은 위험성이 있다 없다? 임목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임야 매매 계약만 하고 임목은 자기가 가져가요? 매수인이 못 가져가지. 따로 거래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에 시험 나왔던 것이 토지상에 있는 수목입단이 임목인지 아닌지 그 말은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뭘 보면 되고? 당연히 임목 등기부 있겠죠? 그런데 공부 안 한 사람이어도 임목 등기부는 까먹었다고. 그러면 토지 매매 계약할 때 뭐는 본다고? 토지 등기부는 쳐다보니까 임목인지 아닌지 같은 말 보존 등기 사실은 임목 등기부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 등기부에다 공시하라고. 임목인지 아닌지 보존 등기 사실은 갑골고 상란에 공시합니까? 표제부에 공시합니까? 아니 갑골고 상란에는 권리관계 공시하는 거 아니야? 지금 토지 등기 위에 토지 위에 있는 나무가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임목입니다 아닙니다 이것만 공시한다니까요. 어디? 표제부. 상란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걸 이전에 시험 물었다고요. 용의 정의 한 문제에서 판례까지 두 문제, 중개대상물 한 문제, 최대 세 문제 보시면 돼요. 읽어봅시다. 사인펜 가져와세요. 잘 지우시는 거. 지우시라고. 지우는 작업을 하시고 공부량을 좀 줄여야 됩니다. 이 책을 다 보기 시작하면 혼자 만약 이 책 가지고 공부하신다 지금 7, 8월 달에 감당 못합니다. 왜냐? 뭐가 나오는지 자기가 모르는 지문이 있으면 무조건 어머야 이것도 알아야 되는갑다 해가 다 하거든. 그러니까 학원에서 앉아 계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해구산 아니에요? 해구산? 해구산. 미안해요. 해구산이라 말했었어. 안전하다 그 말입니다. 앉아 계시면 예습 복습시켜주죠. 앞뒤 연결해가 또 설명하죠. 또 문제 풀어주죠. 필요 없으면 지우십시오. 줄여주죠. 그런데 경험칙상으로 6월까지 공부를 잘 하시다가 7, 8월 달에 혼자 공부하러 가시는 분은 보통 반은 시험장까지도 안 와요. 못 온다고. 공부도 안 돼 있고 혼자 공부해 진도도 안 나가고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포인트를 모르고 그나마 조금 요령이 있어가 기출문제 몇 대 있잖아요. 이거라 똑띠 푼 사람들은 괜찮아요. 좀 이따 지우시 하는 지문 볼 때 거기에 빠져 있으면 공부량이 이만큼 돼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잘 나오셨다 그 말입니다. 책 봅시다. 1번 넘어갑니다. 2번 법적 공인중개사법 밑줄. 1번은 지우시라고. 2번 선생들이 왜 출제가 10수년 20년 가까이 안 된 걸 왜 내는가? 면피용으로. 이것도 내 책에는 있었다 이거지. 1번은 지우시라고. 새카맣게. 완전히는 지워줄 필요 없지. 그러면 사인펜 촉이 다 달아가 안 되지. 그러면 2번 공인중개사법 밑줄 법적 성격. 시험 지문에 2개, 3개 나오는 지문입니다. 옛날에. 공인중개사법은 밑줄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본법이다. 앞면 있다.
진짜 안면이 있어요. 유학집 4페이지에 있는 것은 전혀 몰랐다는 거지.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다음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는 알고 계셔야 돼. 대한민국 전체 법이 수백 개가 있다. 수백 개 중에서 부동산이란 물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개입하여 계약을 도와주는 부동산 중개 또는 중개업이란 물건이 뭐이고 부동산이고 중개업이란 규정은 다른 어떤 법에도 없어요. 없고 공인중개사법인 이 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영역이 부동산 중개 또는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어떤 법이 공인중개사법이 일반법이다 기본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밑줄에서 한번 읽어두셔야 돼. 출제 가능성 거의 없다 보시면 돼. 출제원 지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일반화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2번은 시험 나와요. 민법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어떤 법은 그게 위에 문제를 보실 때 우리 과목은 문제가 짤막하잖아요. 물음표까지. 그래도 밑줄하신 연습하셔야 돼. 어떤 법에 뭐에 대해서 묻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을 묻고 있다. 그럼 공인중개사법은 2번 민법의 특별법이다. 상법의 특별법이 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게 있잖아요.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것은 우선 적용이 되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어떤 법?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배우시잖아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도 있다. 이 법에도 있다.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상 보증기관을 통하여는 우선적으로 얼마만큼 먼저 배상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설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의 재산상 손해만큼은 공인중개사법상 보증기관을 통해서 우선 배상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더 이상 보증기관에 청구 안 되니까 별도로 어떤 법에 따라서 민법에 따라서 누구에게 개공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민법의 특별법이다. 어떤 법은? 공인중개사법은. 상법까지는 잘 안 붙습니다. 3번은 지우시고. 법대 출신들이 중개사법 강의를 하시거나 법대 출신들이 등기법 강의를 하시죠. 우리 학원에도 법대 출신인 김일 선생님이 등기법 강의 하시잖아요. 한을 좀 풀려고 민법 선생도 아닌데 한을 좀 풀려고 이런 말을 넣어요. 절차법이네 실제법이네. 오지랖이죠. 아니 자기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관계없는데 이런 말을 출제가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30년 동안 넘는 이런 말을 넣으면 안 돼. 괜히 양만 넘어진다고. 실제법이 뭐예요 그러면? 민법은 실제법이다.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만. 민법은 실제법이 뭐로? 민법은 실제법이 뭐로? 실제법이 뭐예요? 민법 선생님이 누굽니까 근데? 권리 의무라는 사인 게 실제법이에요. 권리 의무. 그 민법이 대부분 배운 게 뭐예요? 계약을 했다 효과 발생된다 권리 의무가 싸우는 거 아니야? 실제법. 우리 법에도 권리 의무라는 사항이 있다. 대부분은 다 의무상이지. 해라. 에? 권리도 있다. 보수 청구할 수 있다. 있잖아요. 3번 같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4번도 지우시고.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1번, 2번은 시험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1, 2번 정도 보시고 5번은 뭐 혼합법이다. 중간법 그런 말 있나요? 공인중개사법을 틀어보니까 중개계약 규정이 있다.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간? 똑띠 이야기해요. 중개의뢰인과 개공 간. 계약 당사자 개인이죠. 사법계약이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누구하고 누구 간? 개공이 의뢰인에게. 사법규정이 있죠. 공인중개사법의 대부분은 개공은 사무소 일할 때 이전 신고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록증 개시해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제재를 주겠다. 그건 사법이에요 공법이에요? 그 민법 문제는 벌칙 같은 게 있던가요? 없어. 있을 수가. 왜냐하면 개인끼리는 서로 개인끼리는 벌칙을 가할 수가 없잖아요. 의무를
정하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를 주는 것은 사법 규정이다, 공법 규정. 우리 법에는 중개계약 손해배상 책임처럼 사법 규정도 있고 공법 규정이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중간법, 혼합법이에요. 시험에 안 나온다. 너무 질문을 다 자꾸 넘어가니까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5번에 언급한 거예요. 중간법이다, 혼합법이다는 말은 공인중개사법 안에는 사법도 있고 공법 규정도 있다. 그래서 혼합법, 중간법이다. 2번 문제는 1, 2번만 체크하시고 3번 공인중개사법 2법은 뭘 정하여?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 무엇을 육성? 부동산 중개업 나와야 돼요. 육성하고 어디 이바지한다? 4번. 요 책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출문제 표시 있죠. 그거는 반드시 푸셔야 돼. 근데 기출문제 말고 이제 나머지 문제 푸실 때 한번 읽었는데 모르는 지문이다. 안 읽혔다. 지금까지 수업을 들으셨는데 못 들어본 지문이다. 지우시는 거예요. 본인이 지우시면 제가 지워 드릴 테니까 읽지 마시고 넘어가라고. 넘어가시라고. 4번 용어의 정의 공인중개사 이 법 어디에서 끝? 취득에서 끝나야지. 중개업 영위하는 자 지우시라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읽어오시면 수업 시간에 불필요한 내용은 X표 빨간 펜으로 X표 하시든지 지우시라고. 그게 문제 풀이할 때 우리 과목은 필요하다고. 내가 지워봐야 아 이거는 아니어서 기억이 남는다고요. 그냥 밑줄만 하지 마시고 지우시라고. 새까맣게 지우시든지 뭐 벌겋게 지우시든지 뭐. 자, 2번은 개공 이 법 뭐에 어디에서 끝? 등록까지 끝내야지. 뒤에 공인중개사 지우시라고. 3번 중개업은 의뢰 받고 업 맞아요? 답 3번이다. 4번 중개보조는 앞에 뭐 아닌 자 나와야 되고 뒤에 일반 서문은 가능하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지우셔야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고 현장 안내 아니면 단순한 업무 그런 말은 가능하지만 5번 소속은 공인중개사로서 맞아요? 중개 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 단순한 업무를 보좌하는 자 해버리면 이건 누가 하는 일이요? 뭐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4번에 보조원 자리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들어서 틀렸고 5번에 소속 자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가 빠져서 틀렸고 5번에 이제 5번 같은 게 모의고사에서 접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용어의 정의 1. 중개업이라 하면 몇 개? 3가지 또는 2가지. 의뢰 받고 업이죠. 뭐가 들어와서 틀렸어요? 개설 등록을 하고 그 말은 지우시고.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게 맞으려면 중개업은 누가 하는 것만이 중개업이다. 등록을 한 자, 개공이 하는 것만 중개업이다 그 말 아니야. 무등록도 중개업이다. 그러니까 요소가 불필요하게 확장돼 버리면 안 되니까 개설 등록을 하고 지우셔야 돼. 2번 개공 이 법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 지금? 이 법 이 법 등록 끝이야지. 앞에 공인중개사로서 틀리시고 지우시고 3번 공인중개사 이 법 취득 맞죠? 답 3번이고 4번 소속이라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임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 그러면 4번 지문을 소속이라 하면 법인인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임원 사원 인자를 말한다.
뭘 그렇게 샀나 지금. 아니 요거 그대로 읽으면요 소속이 있다 말한다 할 때 법인인 개공에게 있는 사람만 소속이다 그 말 아니야? 뭐가 빠져야 돼? 법인이 빠져야지. 개공 세 사람이면 법인이든지 아니든지 소속된 공인인사이면 다 소속 아니야? 어쨌든 아닌 자 때문에 틀린 거예요. 법인도 그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요? 소속이라면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인자 포함 중개무 수행하는 보조하는 자 이렇게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왔다고요. 소속이라 하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왜 틀렸어요? 법인에게 있는 공인중개사만 소속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공에 소속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도 소속 맞으니까. 중개보조는 아닌 자. 뭐 때문에 틀렸어요?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 지우시고 뭐라고 고치시고 단순한 업무를 하든지 현장 안내 들어가든지 일반 선무 들어가야지. 그죠? (6번에) 3번 지우시고 3번 지우시라고. 와예 6번에 3번에 뒤에 법원 경매는 그 말 있나요? 경매는 중개대상이요. 지우시라고 일단. 시험에 안 나와. 이미 상속이나 경매는 중개대상이 아닌 건 아시잖아요. 그런 질문을 확대해서 읽어두면 시험 나온 적이 없어. 그런데 알고 계시는 것은 경매 절차는 상속 절차는 뭐가 아니므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죠. 지우시라고 일단. 우연한 기회 단 1회 업이다.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해 주택에 관한 전세권 설정의 알선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연한 기회에 1회한 것은 뭐가 아닌데? 중개업은 아닌데 중개는 했나요?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는 했다. 주택에 대해 주택, 중개대상물, 전세권, 기타 권리 되죠? 알선 했으니까 중개는 했지만 뭐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의고사 같은데 보면 이거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걸 O하고 나오는 사람은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지금? 중개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똑띠 안 보시면 이거 틀리게 나온다고. 우연한 기회 1회 나오면 업은 아니다. 뭐는 맞다. 중개는 해당한다.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뭐 권리금.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것은 뭐가 아니다. 중개가 아니니까 중개보수 적용이 없다. 초과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지 마시고 앞으로 수십 번 할 거예요. 4번 중개라 하면 법정 중개대상물 몇 개? 5개. 당사자 간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 알선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질문 중개대상물 당사자 간 알선하는 행위 범위에 매매 교환 임대차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이 빠져서 틀렸다고. 기타 권리가 빠져서 틀렸어요. 5번이 기출문이 나왔던 겁니다. 개공이 중개 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 소위 무상 중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 중개의 경우에도 판례 의문대로 하면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적용됩니다. 그런 5번 같은 지문 이해해서 보시고. 7번 중개행위는 밑줄. 사실행위이다. 그거만 밑줄 하시고 사실행위니까 뭐가 아니다. 중개행위는 법률행위 X. 대리행위이다. 대리행위 X. 중개행위는 1번 뒤에 사실행위 돼 있죠.
이지. 법률행위 X. 뭐는? 중개행위는. 대리행위 X. 뭐는? 중개행위는. 사전적 보조적 준비행위다. 그는 계약을 도와주니까,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미리 도와주니까 사전적 보조, 그건 필요 없고. 3번에 중개 동그라미, 2번에 중개 동그라미. 중개의 3요소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되고? 중개보수 들어가면 안 돼요. 중개대선물, 중개의뢰인, 중개행위라는 계공 세 사람의 세 가지만 있으면 되지. 중개의 3요소에는 보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대상물, 의뢰인, 계공 맞아요? 3번은 위에 적었어요. 중개행위는 대리인으로서의 행위. 대리인으로서 행위가 뭐예요? 대리행위. 대리행위 아니죠? 5번 분양대행이나 컨설팅에 부수하여 영업으로, 분양대행이나 컨설팅에 부수하여 영업으로 주택상가에 대한 거래 알선. 업이다 아니다? 어디에 부수해서 이루어져도 업이다 아니다? 업에 해당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 지문이 애매한 지문들은 다시 읽으세요. 거기에 핵심은 다른 사람의 의뢰가 받고 업이란 말이 빠져도 주된 사업으로 할 때만 업이 아니고 부수주를 해도 업에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4번도 됐어요. 8번 옳은 것 틀린 것 순서대로 바르게 된 것.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지 법률행위 X.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유치권, 질권과 같은 담보물권 모두가 포함된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다고 해서 담보물권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은? 질권은 빠져야 되고. 이거 지우시고. 이게 판례, 옛날 판례인데 계공이 한 번씩은 이렇게 한다고요. 뒤에 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잔금 채무를 보증한 행위는 부동산에서 각서를 써준다고. 내가 야가 안 주면 내가 갚을게. 보증각서를 써준다고. 뭘 위해서? 내 돈을 벌기 위해서요. 수수료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한다고? 상행위로. 상인이 하는 상행위는 돈을 벌기 위한 행위가 상행위야. 그러니까 계공이 중개에 대한 보증각서를 써줬죠. 잔금 채무에 대해서 뭘 위해서? 내가 내 돈을 벌기 위해서. 상행위. 그런 판례가 옛날 나왔는데 한 번 나온 적이 없어. 여기가 확장시키시면 안 돼. 부동산 중개행위도 상행위에 해당한다. 돈 벌 목적이니까. 그런 판례가 연결되어 쭉 몇 개 있는데 그 나중에 익히시라고. 여기 확장하지 마시고. 설명을 1, 2, 3, 4, 5, 6때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없어. 요 선생님이 이런 걸 좋아해요. 법대 출신이다 이거지. 너희는 못 내는 판례를 내가 한번 내보겠다 이거죠. 필요 없어요. 책은 참 잘 쓰십니다 이분이. 그 문제집은 제가 쓰기로 했는데 고참이, 이 사람이 저보다 고참인데 책을 기본서도 쓰신 분이 이 책을 참 잘 쓰십니다. 잘 쓰시고 점잖으신 분인데 뭐 뒤에 뭐 있어요 이거? 필지 좋아하고 있네. 한민호 선생님이 썼어요. 한민호 선생님이 책 잘 씁니다. 에? 다 같아요. 저는 책 손도 안 대세요. 지필지는 무슨 지필지. 근데 이름을 안 넣어놓으면 수험생들이 한민호 선생님만 넣어놓으면 한민호 선생님 책 쓰신 분 아니네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할 수 없이 학원마다 물어보니까 이름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 선생님들이 다 각 학원에서 이 책 가지고 수업한다 그 말입니다. 항상 책 저자 앞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주수자요. 4번 자격증과
리얼 부분이요.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임대차 계약 체결 중개인이다. 어디가 핵심 단어다?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것은 중개인기가 아니다. 시험에 요즘 잘 나오고 있는 판례입니다. 이런 거죠. 갑의 등록증과 자격증을 대여받은 을이 타인의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는 을 가게에 오피스들을 임차하려고 A가 임차 의뢰인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대여받아 가게 운영하는 자가 임차 의뢰인과 직접 누구로서? 임차인이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누구로서?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 직접 했죠? 중개했나요? 아니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한 것은 중개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여받아 운영하고 있다 해서 다 중개는 아니에요. 직접 거래, 손님하고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한 것은 중개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눈치가 빨리 쉬는 시간 다 됐는데 안 쉬고 막 그래 눈치를 보고 두 사람이 딱 그러네 지금. 9번 풀고 쉬었다 할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밑줄. 중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 중개했다. 중개를 했죠. 무상도 중개다. 1회도 중개죠. 뒤에 보수를 받지 않았다. 업은 아니다. 보수를 받지 않았다. 업이다. 뭐는 했는데? 그럼 앞에 기억 앞에 무등록 넣어보세요.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무등록이죠. 부동산 거래 중개는 할 수 있다. 중개는 했지만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니까 처벌 대상이다. 그래서 무등록이어도 우리도 중개는 가능하다고. 보수를 받지 않은 것은 업이 아니니까 처벌 대상이 아니다. 무등록 넣었죠. 보수를 받지 않았다. 중개업이라 할 수 없다. 땡땡 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중개 대상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죠. 중개 대상은 무엇을 중개해요? 계약을 중개하죠. 계약을. 중개 대상은 모두 뭐다? 그래도요 요즘 공부하시는 것은 진짜 양반이요. 보세요. 중개 행위는 뭔데? 중개 행위는 중개 행위는 사실 행위이다. 그죠? 중개 계약은 법률이 됐죠. 중개 대상은 중개는 무엇을 중개해요? 계약을 중개하죠. 중개 대상은 뭐? 중개 대상은 계약을 대상으로 계약을 중개하는 거 아니야. 계약을. 계약은 뭐예요? 법률행위. 중개 대상은 법률행위이다. 시험 나가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오는지 왜 안 와? 느낌상. 그러니까 옛날에는 중개행위 사실행위, 중개계약 법률행위, 중개 대상은 법률행위다. 중개 대상은 법률행위다. 중개 대상은 계약이니까요. 계약을 중개하니까. 맞는 질문이요? 틀린 질문이요? 물권행위, 채권행위 포함된다.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 저당권 설정 행위, 전세권 설정이 다 포함되니까 물권행위, 채권행위. 시험에 안 나옵니다. D것 경매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분석 매수 신청 대리는 뭐가 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구분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가장 크게 시험에 나오는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에는 중개업에 전업해야 한다. 중개사무소는 중개업에 전용해야 한다. 개공은 중개업에 전업해야 한다. 아니요. 겸업 가능하다. 겸용이 가능해요. 그러면 중개사무소 안에서 하는 일이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겠네. 중개업 말고 하는 일을 뭘 한다? 겸업이라 한다. 개업공인에서 중개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중개업하고 겸업이요.
그러면 겸업은 어디서 배우시는? 법인 14조 배우시죠? 관리대행, 분양대행, 상담, 정보 제공 배우시잖아요. 그건 이름이 뭐? 겸업이면 뭐가 아니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로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 취득할 선 대리는 겸업이다. 겸업. 4번은 거의 틀리게 나오겠죠. 다른 사람 의뢰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알선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금전 소비대차 행위를 금전 소비대차 행위는 중개요. 이제 이런 판례가 이런 질문을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의뢰 받고 업적을 맞다 했는데 문제 보니까 판례 문문에 이런 거예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업을 한 것은 저당권은 중개대상 맞잖아요. 업을 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 행위가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도 업이다. 여기 원문이라고. 근데 이건 뭘 빼버려 선생이? 그렇지. 저당권 빼고 금전 소비대차 행위는 중개대상이요? 은행 가서 대출 받아 쓰는 게 금전 소비대차요. 그건 중개대상이 아니지. 그 의뢰 받고 업은 들어가 있는데 중개대상이 아니라고. 뭐가? 금전 소비대차 행위가. 그거 지우시고 뭘 넣으시라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를 뭐 일정한 보수를 받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업이 다이다. 업이 있다. 금전 소비대차 행위를 지우시라고 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자는 자 무등록이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반복적 중개행위는 업이 다이다. 요 말은 의뢰받고 업이란 말이 다 안 들어가 있다고 X하시면 안 되고 등록한 자만이 업이 아니고 무등록이어도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으면 뭐다? 업이 있다. 쉬었다 하죠.